안녕하세요. PNS 코드 김영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저번에 한번 나머지 정리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테일러, 급수 테일러 다항식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더 늦기 전에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테일러 급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실제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과구나 영재고 친구들은 고급 수학 2에서 테일러 급수랑 몇 급수랑 맥클로린 급수랑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 배우는데 그 외의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서 뭔가 예를 언급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출제를 하면 안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사람 일이 간혹 가다가 이거에 해당되는 걸 실수로 혹시라도 우리 학교 내신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수능 쪽으로 가면 실제 학생들이 초월함수의 어떤 극한 문제를 다룰 때 실제 이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조금 오늘 이야기는 테일러 급수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번 영상에는 실제 그러면 수능 범위 안에서 얘가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지 그 실례를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대학교 과정이기는 하더라도 충분히 고등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능까지를 감안을 했을 때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테일러 급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PNS 코드가 왜 이름이 왜 PNS 코드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나름 제 나름의 어떤 철학을 담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PNS 코드라고 하는 게 프로블럼 코드, 솔루션 코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했던 얘기냐면 아인슈타인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1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중에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쓸 것이고 나머지 5분이면 충분히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본인이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사고 체계를 그렇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의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프로블럼 코드라고 하고 뒤에 솔루션을 찾는 그 과정을 솔루션 코드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수학 문제들을 풀어 나가거나 이건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뭔가 되게 급합니다. 사실은 급하다 보니까 수학을 예를 들자면 수학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드는 자세가 이거 어떻게 답을 찾지?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문제를 정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게 평소 공부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솔루션을 찾는 거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많이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NS 코드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뭔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할 때 조금 더 그런 사고 체계, 아인슈타인의 사고 체계처럼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 관련돼서 뭔가 주어지는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자, 이런 거에 조금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할애를 하신다면 이런 습관이 좀 길러지고 이 습관이 학생들 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핏 고등학교 때 제 나름대로 어떤 수학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거의 한 5일 넘게 한 문제만 가지고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렇게만 풀어야 될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해서 한 5일 후에 스스로 뭔가 답을 한번 찾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가 공교롭게 시간이 한참 지나 있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 문제지에 실려 있고 그 문제지의 해설은 여전히 그때 저를 당황하게 했던 그 해설이 여전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테일러업소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 문제를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X가 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어디 실려 있냐? 수원에 실려 있습니다. 수원에 일단은 뭐 지수 법칙, 그쪽하고 관련돼 있는 얘기인데, 뭐 이런 문제입니다. 3의 4분의 1제곱, 3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자, X가 이거일 때 문제가 X 더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 너의 4제곱이 값이 얼마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때 선생님이 풀 때 어떻게 풀었냐? 처음에 이게 빼기 1입니다. 빼기 1. 더하기 1은 저게 빼기 1 되고, 자, 이걸 대입해서 뭔가 정리를 하면 이 파트가 뭔가 안에서 나름 정리가 되어서 완전제곱 형태가 되어서 루트하고 날아가서 앞에 있는 x와 만나서 뭐 정리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대입을 해서 풀어나간다라는 게 뭔가 아니지 않겠나, 나름. 이 문제가 계산 문제처럼 만들어져 있지만 분명히 이 문제에 담겨 있는 어떤 수학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 한번 빠져서 5일 동안 이 문제만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선생님이 아마 제일 잘 풀 겁니다. 그때 5일 동안 이 한 문제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고민을 했으니까, 제일 잘 풀 겁니다. 답이, 확인해 볼게요. 답이 3일 겁니다, 얘가. 자, 왜 그런지 한번 선생님이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너를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에 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자, 이 문제가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 약간 이제 역함수 얘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냥 맛배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너를 잠깐 t라고 잡을게요. t라고 잡으면 뒤에는 t분의 1이라고 잡히니까 x가 2분의 1 t 더하기 t분의 1이라고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좌변으변에 2t를 곱할게요. 2t를 곱하면 너는 t제곱이 남을 거고 2t 곱해서 넘기면 빼기 2xt라고 나올 거고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너의 한 해는 t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나머지 한 해는 자,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최고차항 계수 1이고 상수항 1이니까 두 근의 곱이 1이니까 나머지 한 놈은 t분의 1입니다. 그래서 너의 근은 한 놈은 너야, 나머지 한 놈은 너야, 뭐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t하고 t분의 1 중에는 당연히 둘을 비교하면 t 값이 더 큰 거니까 두 놈 중에 t가 큰 놈입니다, 값이. 그래서 어차피 이게 1차항 계수에 x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의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x는 자, 1차항 계수 딱 쓰니까 반근의 공식 쓸게요.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x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t는 큰 놈이니까 플러스 루트 x제곱 빼기 1 하시면 자, 요 놈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이 나오죠. 열심히 너는 누구 얘기를 한 겁니까? t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t가 3의 4분의 1제곱이니까 4제곱 져서 답은 3입니다 하고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자, 갑자기 선생님이 수원에 있는 이 문제를 얘기한 거는 뭐냐? 학생들한테 이제 뭔가 당부를 하고 싶은 거는, 수학 문제가 막혔을 때, 내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뭔가 답지를 확인하고 이런 습관들은 조금 지양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씩은 뭔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최소한 하루 정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습관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자, 그게 뭔가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나가면 그 시간들이 분명히 뭔가 다른 어떤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지금 현재보다 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선생님이 한번 짧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테일러 급수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이제. 자, 테일러 급수는 사실은 이게 뭔가 증명을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 증명은 그냥 대학교 과정이라서 뭐 적분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 나가는 게 맞는데 오늘 주제가 뭐 대학교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소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일러 급수, 브룩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수학자가 뉴턴이 되게 아꼈던 뭐 이 직계 후배입니다. 뉴턴의 자, 그런데 이게 이 양반이 조금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46살인가? 그때쯤 아마 영국의 뭐 왕실 예, 수학 관련된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뭐 좀 일찍 세상을 등진 사람인데 하여튼 뭐 뉴턴 입장에서도 거의 뭐 천재에 가깝다고 찬양을 했던 그런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가 남겨준 이 업적이 와 이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롭탈 정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있는데 실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한 번씩 쓰고 실제 그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테일러 급수는 오히려 롭탈 정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롭탈 정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제한된 어떤 부정형의 어떤 극한값 다룰 때 주로 쓰는 얘기고 쓰는데 뭔가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들도 많은데 그에 반해서 테일러 급수는 자, 조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구간 내에서 fx가 무한히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된 걸 테일러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수는 무한합을 급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시리즈라고 하는 건데 유한합은 썸이라고 해서 유한합은 통상적으로 SN이라고 표기를 하고 자, 이런 급수는 시리즈라고 해서 그냥 S라고 이렇게 보통 줄여서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f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증명은 적분법을 이용해서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얘기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이 내용만 한번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A가 이름이 뭐냐? 센터라고 합니다. 중심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어떤 식들을 전개해 나갈 때 어떤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어떤 애를 중심으로 식을 펼쳐내 나갈 거냐? 그때 쓰는 이제 센터라는 중심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센터가 0일 때를 제일 많이 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에서 이 센터 값을 0으로 잡았을 때 그때는 또 다른 영국의 수학자 맥클로린이 자, 이 테일러 급수에서 센터 0을 잡자 해서 그때 잡혀진 이름을 맥클로린 급수, 맥로린 급수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테일러 급수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의미가 한번 보시면 자, fx는 무한히 미분이 가능한 어떤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가 뭔가 다항함수일 수도 있고 그런 대수적인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수적인 연산이 불가능한 초월 함수일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어떤 특수한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롭탈 정리보다는 제약 조건이 적은 게 자, A를 센터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에서 무한번 미분만 가능하면 그 fx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자, 우변을 잠깐 보시면은 어떤 다항함수의 합의 형태로 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테일러 급수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어떤 의의를 보시면 첫 번째가 미분 가능한 함수의 다항함수로의 근사를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초월함수의 극한을 다룰 때 우리가 초월함수를 근사적으로 다항함수로 바꿔서 다항함수끼리 비교를 해서 뭔가 극한을 다루게 되는 그쪽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물론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만나는 거는 그 센터를 0짜리를 주로 주고 논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맥클로린 급수하고 더 많이 친숙해져 있겠죠. 사실 그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A라고 하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다음과 같이 쭉 풀어나가게 되면 이 A를 한 점을 통해서 전체 함수의 fx를 뭔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전개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장점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게 테일러 급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 여기 있는 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이건 수학적인 증명은 아니고 그냥 수학적으로 선생님이 자, 테일러 급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증명하고는 살짝 거리가 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fx를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구간 내에서 무한히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0, A1, x 빼기 A, A2, x 빼기 A의 제곱, 뭐 A를 중심으로 해서 다항함수의 합의 형태로 쭉 전개해서 이렇게 펼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우리가 현재 이름이 뭐냐? 몇 급수라고 하는 놈입니다. 파워 시리즈라고 하는 놈인데 이게 파워가 어떤 의미냐 수학에서는 급업제곱이란 뜻이거든요. 급업제곱의 순수 우리말이 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멱집합, 뭐 집합에서 멱집합 얘기할 때 뭐 그때도 멱이 나오고 그때 쓰는 얘기인데 이게 급업제곱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뭐 x 빼기 a가 있고 x 빼기 a의 제곱이 있고 x 빼기 a의 세제곱이 있고 자 요런 어떤 포메이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파워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너는 x 이퀄 a를 중심으로 해서 몇 급수 전개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몇 급수에서 아직 정해지지 아니한 미정계수 A0, A1, A2, A3 자 얘네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은 당연히 전제가 붙어 있는 무한히 미분이 가능하다는 요 전제 하에서 이 식들의 미정계수를 찾아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A0는 그냥 금방 읽혀지겠죠. 그죠? X 빼기 A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X 자리에 A를 투입하시면 D는 다 날아가니까 A0는 그냥 바로 읽겠습니다. A0는 그냥 FA와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 그리고 나서 A1을 찾을 때는 좌변우변 이제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뭐 미분을 하시면 뭐 이때 쓰는 미분은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XN제곱을 미분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n, x의 n-1제곱이다. 자, 요것만 어차피 쓰면 되니까. 자, 한번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너는 상수니까 날라가시고 너는 미분하면 a1만 남을 거고 자, 너 미분하면 2가 앞쪽으로 뛰쳐나가서 2a2에 x 빼기 a가 되겠죠? 그 다음 항을 미분을 하면 너는 3a3에 x 빼기 a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식들이 쭉 정제돼서 갈 겁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다시 x 자리에 a를 투입하면 이 뒤쪽 이야기들은 다 날라가시고 a1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1은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a1은 f'a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a2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미분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또 한 번 미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너를 또 한 번 미분을 하겠습니다. F'U 하시면 너는 상수니까 날라가고 너는 미분하면 1이 뛰쳐나가는데 그럼 2 곱하기 1이 만나서 걔는 2 팩토리얼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미분하면 너는 3 곱하기 2 A3 X 빼기 A 이렇게 해서 쭉 식이 정리가 돼서 가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 뒤쪽에는 다시 X 빼기 A라고 하는 인수가 쭉 붙어 나올 거니까 그럼 A를 대입하면 이쪽 파트가 날라가고 A2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2라고 하는 놈은 도대체 누굽니까? F'A에다가 나누기 2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한 번 미분하면 여기 1이 뛰쳐나가서 너는 3팩토리얼 하고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A를 투입하면 A3은 같은 패턴으로 3팩토리얼 분의 F3'A입니다 해서 자, 이런 꼴로 미정계수가 다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몇 급수에서 미정계수를 이렇게 다 세팅을 해서
몇 급수 자리에 미정계수 세팅된 값을 다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투입을 다 시킨 겁니다. 투입시켜서 나오는 너를 테일러 급수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이 수학적인 증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테일러 급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니까 그 정의대로 한번 이끌어 나가서 몇 급수에서의 미정계수를 세팅하면 다음 같은 결과가 나오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놈인데, 자, 이 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적 의미, 그걸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여기에 테일러 급수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의미, 미분 가능함수의 다항함수로의 어떤 근사, 이 관점에서 테일러 급수는 어떤 식의 어떤 활용들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뭐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치면 수투 정도에서 언급되는 얘기겠죠. 뭐 이런 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냥 리미트 x가 2한테 갈 때 x 빼기 2분의 1. 뭐 간단하게 한 예를 들겠습니다. 루트 x 플러스 2 빼기 2. 자, 다음에 극한을 한번 구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극한을 볼 때, 자, 한없이 리미트 취해서 x가 2한테 가고 있는데 이 2라고 하는 놈이 누구냐? 이게 센터입니다. 센터. 관찰의 중심. 그래서 어떤 주어진 함수를 2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극한을 취했을 때 이 극한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질 건지 뭐 수렴, 발산 뭐 이런 여부를 따지는 얘기인데, 자, 이게 그냥 뭐 테일러 급수를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쉽게 풀려지겠죠. 너는 어차피 2를 넣으면 0분의 0꼴의 부정형이니까 그럼 분모 너는 다항함수 형태를 취하니까 분자 너도 동일하게 다항함수로 뭔가 전환할 수 있으면 다항함수끼리 한번 분모 분자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뭐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야, 분자에 있는 루트 너를 뭔가 다항함수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자를 유리화를 시켜줘서 정리하면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사실 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죠?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너의 켤레인 너를 곱했다고 치면 이렇게 곱했다고 치면, 자, 너를 전개하면은 너는 x 빼기 2가 되어서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가 통째로 날아가니까 남는 거는 너만 남고, 남는 애한테 x 극한 2를 투입하시면은 너는 4분의 1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걸 굳이 뭔가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오바죠. 오바 그냥. 자, 그런데 테일러 급수 얘기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 똑같은 문제를 만약에 테일러 급수로 한번 다시 풀어본다면 그냥 수학적 의미만 보겠습니다. 자, x 빼기 2, 자, 루트 x 플러스 2 빼기 2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요 무리함수가 보이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요 무리함수라고 하는 놈이 어차피 자, 중심, 센터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차피 2라고 하는 놈이 무리함수가 0 되는 놈도 아닌 거니까 2를 포함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너는 시종일관 계속 무한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자, 센터 2를 중심으로 해서 너를 한번 테일러 급수 전개식으로 한번 써봐 라고 했을 때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F2가 나오겠죠. 센터가 2니까 F2를 투입하면 너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F'2에 X 빼기 2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뭐 2 팩토리얼 분의 F'2'2에 X 빼기 2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전개돼서 가는 게 테일러 급수일 건데, 어차피 이 문제가 분모는 X에 관한 1차식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렇다면은 이 뒤쪽에 2차부터 나오는 이쪽은 어차피 2를 하나씩 약분해도 전부 다 0으로 수렴할 얘기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놈들을 끝까지 가지 마시고 너처럼 동일한 1차식 안에서 이렇게 잘라서 한번 읽어봐. 그렇다면 등호 대신에 땡땡이라고 근사가 붙어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 있는 무리함수를 근사적으로 1차 다항함수꼴로 뭔가 근사를 할 수 있다. 이걸 테일러 급수의 1차 근사라고 합니다.
이 뒤쪽은 어차피 0으로 날아갈 거니까. 그렇다면은, F'2가, 너는 2는 날아가고, X 빼기 2도 날아가고 하니까, 너는 결국 남는 게 F'2가 답이니까. 그러면, 너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롭탈 정리하고 약간 비스무리하게 생겨 있죠, 사실은. 그죠? 근데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자, 여기다 그냥 X 자리에 2를 한번 투입하시면, 너는 똑같이 답이 4분의 1하고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게 뭔가, 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풀지 마라고 얘기를 했고, 굳이 이제, 1번에 대한 미분 가능함수의 다항함수로의 근사가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로 한번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냥.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보시다시피 자, 급수는 무한합입니다. 무한이 갔을 때가 fx와 동일하다는 결과가 있는데 이걸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잘라서 읽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너는 땡땡 fx는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어라는 수학적 의미로 바뀌어지니까 그렇다면 그때 중간에 뭔가 근사에서 중간까지를 잘라서 읽게 되면 그때 붙는 이름은 테일러 급수가 아니라 이제는 이름이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테일러 다항식을 써서 실제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실제 만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자,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교육과정으로 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뭐냐? 수투. 주로 수투겠죠? 수투에 실제 나오니까 어떤 얘기냐? fx가 있습니다. 너를 x 빼기 a의 완전 제곱으로 나누었다. 그때 몫이 있을 거고 자, 나머지가 있을 건데 그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수투 교육과정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한번 선생님이 한번 나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는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잡을 때는 1차로 잡아야 되는데 mx 플러스 n이라고 잡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자, 왜냐? 지금 이 출제자가 우리한테 A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를 잡을 때도 A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설정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A 중심으로 설정을 하면 너는 누구냐? M, X 빼기 A 더하기 N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서 자, 여기에 미정계수인 M과 N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런 컨셉인데 기본적으로 N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뭐 X자리에 A를 투입하면 다 날아가니까 너는 FA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 자, M을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M은 어떻게 구합니까? 좌변으변 미분을 하십니다. 이렇게. 뭐 수투는 다항함수를 다루니까 다항함수는 무한히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냥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때 얘 미분을 하시면 너는 곱의 미분을 쓸 거니까 2배의 x-a qx 앞에 거 미분 더하기 자,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q'x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파트 미분하면 m만 남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넌 x 빼기 a가 있고 x 빼기 a가 있으니까 좌변으변에 x자리에 a를 투입하면 m은 누굽니까? 했을 때 바로 쓸게요. 자, f'a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확인된 나머지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어떤 fx라고 하는 놈을 완전 제곱꼴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a, x 빼기 a 더하기 fa 자, 정리된 걸 여기다 선생님이 한번 쓸게요, 다시. 자, 다음과 같이 나머지가 세팅이 됩니다. f'A, x 빼기 a 더하기 fa라고.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된 애는, 가만히 한번 보시면, 자, 저쪽에 테일러 급수, 잠깐만 한번 볼게요, 선생님하고. 자, 테일러 급수 쪽으로 가시면, 자, fx가 여기까지 읽혀진 겁니다. 1차까지 읽혀진 요까지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까지를. 그래서 자, 방금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조사를 해봤을 때 보시다시피 테일러 급수의 1차 다항식까지의 합으로 이 나머지가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너한테 붙여준 이름이 뭐냐?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1차의 테일러 다항식은 수학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보시면 A, FA라고 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중에 작용을 하거든요. 1차 근사가
자, 1차 근사는 뭐냐? A에서의 접선 가지고 fx를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학적 의미가. 자, 그렇다면은 만일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fx를 이번에 이걸로 나눴다고 할게요. 만약에. 자, x 빼기 a의 세제곱으로 나눴다. 그럼 그때 나머지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물론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수능 범위는 아닙니다. 수능 범위는 어차피, 자,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가지고 있는 1차 테일러 급수의 1차 근사가 접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얘를 가지고 되게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자, x 빼기 a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기본적인 세팅이 테일러 다항식 꼴 2차 근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2차 근사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하는 거는 수능 범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간혹 가다가 학교 내신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 볼 때는 바로 쓰십시오. 이 나머지를 쓸 때, 이 나머지는 테일러 다항식의 2차 근사 내용이라서 쓰시면 너는 2팩분의 f2'a x 빼기 a의 제곱 f'a x 빼기 a fa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뭐 얘가 어떻게 나옵니까는 똑같습니다. 위에서 했던 것처럼 a를 중심으로 너를 세팅을 뭐 이렇게 하겠죠. 나머지를 잡을 때 뭐 m x 빼기 a의 제곱 n x 빼기 a 더하기 뭐 k 이런 식으로 잡아서 미정계수 너를 구하는데 k는 그냥 a를 대입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m과 n을 찾아 나갈 때는 순서대로 한 번 미분해서 a 대입하면 n이 나오고 또 한 번 미분해서 a를 대입하면 그때 m이 나오고 그 과정대로 밟아주시면 다음과 같이 2차 근사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자, x 5제곱이 있습니다. 자, 너를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다. 그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그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래?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학교 내신이라고 칠게요. 자, 그럼 그냥 너를 f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너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x 5제곱 미분하면 너는 누굽니까? 여기 달게요. f'x는 5x 4제곱이야. 근데 지금 이야기는 1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x자리에 1을 대입해. 그럼 f'1은 5야. 그리고, 너는 세제곱으로 나눴으니까 2차 근사를 해야 되니까 2'까지 필요합니다. f2'x 너는 누구야? 하면 4가 나가서 20에 x 세제곱이 되는데, 그리고 x자리에 중심, 센터 1을 대입하면 너는 20이 되니까 이 값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나머지가 누굽니까? 그러면 2'1은 20이니까 2팩하고 약분해서 10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프라임 1은 5니까 5를 투입해서 x 빼기 1이 되는 거고 자, f1은 그냥 너니까 1 하고 나와서 나머지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혹시라도 뭔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학교 내신을 보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쓰십시오. 어차피 이걸 가지고 서술형 낼 건 아니니까 어차피.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테일러 급수의 일부분인 테일러 다항식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능 범위 안에서 이건 잠깐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수능 범위 안에서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로 우리가 뭐 3차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2차를 한번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2차 함수를 한번 잡아봐 했을 때 이 2차 함수를 세팅을 할 때 너는 뭐 얘는 한번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0을 중심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2차 계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2팩분의 f 2'0 x제곱 1차 계수는 f'0 0을 중심으로 했을 때 x 상수항은 f0 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거는 그 계수 속에 사실은 이러한 의미들을 다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수학을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나중에 이게 2'에 대한 걸 배웁니다. 2'. 이게 2' x 얘의 부호에 따라서 네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면 자, fx한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 2' x가 플러스인 구간은 fx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가 마이너스인 구간은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위로 볼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2차항 계수가 뭐에 관여합니까? 라고 했을 때 2차항 계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하고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가 결국은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테일러 당식이 이미 이 안에 묻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때 자,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알고 바라본다면 아마 조금 주어지는 함수식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쓰입니다. 실제 뭐 fx를 잡아라. 물론 최고차항 계수는 보통 문제에서 주거든요. 그 이유인 즉슨 3'의 의미를 수능에서 묻지는 않습니다. 2'까지만 물으니까.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는 뭐 1이야 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세팅은 잠깐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빼고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이건 줄 거니까 문제에서.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중심을 한번 바꿔볼까요? 만약에 1 중심으로 한번 써봤다고 할게요. x 이퀄 1을 중심으로 한번 세팅을 하세요라고 주면 실제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최고차항 계수는 뭐 좋다고 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곱항은 누굽니까? 2 팩토리얼 f2'1의 x 빼기 1의 제곱. 1창은 누굽니까? f'1 x 빼기 1. 상수항은 누굽니까? f1이라고 실제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세팅을 해놓고 실제 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은 이미 어느 정도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인지하고 있는, 학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미 쓸 때부터 찾고자 하는 3차 함수 fx를 만약에 1 중심으로 문제가 물었다 그러면 자, 이미 이렇게 세팅해 놓고 주어지는 값에서, 주어지는 조건에서 이런 값들이 뭐가 주어져 있는지 읽어내서 그 값들을 갖고 그냥 fx 3차식을 완성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타일러 급수가 뭐 대학교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속 고등학교 수학 안에서 내용적으로 묻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증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그냥 약식으로 뭔가 이런 거다라고 몇 급수에서 한번 출발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했고 중요한 얘기는 이거겠죠. 다항함수로의 뭔가 근사를 시킬 수 있다는 거. 근사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 리미트 극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센터 중심을 제로에 이렇게 두는 걸 특별히 맥클로린 급수라고 하는데 요 얘기가 실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치면 미적분에서 초월함수의 극한 문제를 다룰 때 실제 학생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전국에 있는 학생들 적어도 한 51% 정도는 쓰고 있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거기에 담겨 있는 수학적인 이론이 뭐냐? 맥클로린 급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테일러 급수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수학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하고 첫 번째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는 맥클로린 급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